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하기 편. 자, 오늘은 숙명여자대학교 편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이 전형을 통해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이 숙대에 지원해서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숙명여대는 앞서 말씀드린 경희대와 마찬가지로 SAT와 ACT, AP, IB 성적을 제출할 수 없는 대학입니다. 따라서 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 중에서 학교 성적은 좋은데 최종 IB 시험과 최종 AP 시험 성적이 좋지 않거나 SAT나 ACT를 응시하지 않았거나 응시해서 좋은 성적을 못 맞은 학생들의 경우 학교 내신이 좋다면 이 숙명여자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숙명여자대학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명여자대학교의 202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 계획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25학년도와 달라진 점, 사실은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전형 그대로 똑같이 뽑고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도 그대로 똑같이 선발한다. 달라진 점 없다라는 게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발 방식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숙명여대 면접형 전형, 이 1단계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 가서는 1단계 성적 60, 면접 40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다. 1단계에서는 3배수의 학생을 선발한다. 총 선발 인원은 391명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숙명여대 3개 학과입니다. 인공지능공학부, 컴퓨터 과학 전공,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인데 1단계에서 서류 100%로 학생을 3배수 선발하고 역시 2단계에서 서류 60, 면접 40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전형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는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고 모집 인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숙명여자대학교의 이 숙명인재 전형 여기 선발 인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헌정보학과에서 5명, 그리고 문화관광 전공에서 9명, 르꼬로동 블루 외식경영학과 여기서 8명 이렇게 선발하고 가족자원 경영학과에서 5명, 그리고 법학과 20명, 경제학과 7명, 경영학과 24명, 그 다음에 숙대 국제학부입니다. 글로벌 협력 12명, 앙트러프러너십에서 9명의 학생을 선발을 하고요. 영문과 영문학과 영문학 전공 20명, 테슬 전공 영어 교육학이죠. 10명 선발한다. 미디어학부 8명. 자연계열에서는 화학, 생명 시스템, 수학, 통계학과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화공생명공학부에서도 뽑습니다. 인공지능공학부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컴퓨터 과학부도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데이터 사이언스도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 그리고 신소재 물리와 지능 전자 시스템은 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기계 시스템 학부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약학과, 숙대 약학과도 역시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는 전형이라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이 이론상으로는 또 숙명여대 약학과도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네, 지원 자격은 둘 다 고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이렇게 해서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도 모두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2025학년도 요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입니다. 네, 선발 인원도 똑같죠. 391명.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60, 면접 40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도 똑같다라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평가는 진로, 탐구, 공동체 역량을 450점, 350점, 200점으로 해서 학생을 평가하겠다. 그래서 학생부를 검토하여 진로, 탐구,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에 대해서, 역량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진로 역량은 진로에 대한 다양한 탐색 과정과 노력, 진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진로 과정 교과목 이수 과정의 성취에 대해서 평가하고, 탐구 역량은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탐구력, 융합적 사고 역량, 기본적인 학업 수학 역량에 대해서 평가한다.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은 공동체 의식, 리더십, 협업 능력, 소통 능력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외국 고등학교나 국내 학력 인정 외국 교육기관, 여기 나오죠. 숙대는 따로. 여기는 이 학생부 대체 서식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면접은 1단계 합격을 한 학생이 블라인드 면접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뭐 면접에서는 진로 역량, 의사소통 능력, 태도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해외 고등학교나 국내 학력 인정 이 외국 교육기관, 국제학교 졸업자의 서류죠. 졸업증명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적증명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은. 그리고 학생부 대체 서식과 대체 자료,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도 동일하게 학생을 선발하고 3개 학과에서 44명, 선발 방식 똑같고요. 그 다음에 면접시험 똑같이 친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 제출 서류도 똑같이 졸업 성적 증명서와 그 다음에 학생부 대체 서식과 증빙 자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숙명여자대학교의 학생부 대체 서식 한번 보겠습니다. 숙대는 해외 고등학교와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을 동등하게 취급해서 서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대체 서식도 온라인으로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 서류를 입력하는데, 숙명여대도 보면 요 전 시간에 저희가 했던 이화여대와 똑같습니다. 5개의 활동을 적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증빙 자료도 지금 보면 5장만 이렇게 5개의 활동을 적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딱 5장만 서류를 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화여대하고는 달리 숙명여대는 SAT, ACT, AP, IB 성적 제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총 5개의 서류, 5장의 서류만 내야 된다. 여기 5쪽. 그러니까 5종류만 적을 수 있고 5장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당 하나의 서류당 100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당 100자씩 서류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는 총 5종류만 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0자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시면 활동은 5개, 내용은 100자. 2대하고 다른 점은 똑같이 5개, 2대는 200자. 그리고 또 다른 점은 2대는 표준학력평가시험 성적표 제출 가능, 숙명여대는 제출 불가능. 그러니까 이제 2대하고 숙대 서류가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다는 얘기는 폼이 똑같다는 거죠. 5장만 낸다는 거. 근데 그 내용은 달라져야 되겠죠. 어떻게 달라지냐. 2대는 자체 그 평가 방식에 따른 이 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숙명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른 대학들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 탐구 역량이죠. 이게 학업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이거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숙명여대 면접형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모두 진로 관련 역량을 450점 만점으로, 진로 역량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탐구 역량은
350점 만점으로,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은 200점 만점으로 해서 45%, 35%, 20% 이렇게 반영을 한다. 그래서 진로 역량은 뭐 다들 아시죠? 진로 탐색 노력과 진로 관련 소양, 그 다음에 진로 관련 역량 개발, 이렇게 해서 진로에 대한 탐색 과정, 관심과 이해, 그 다음에 교과목 성취, 이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진로 역량 서류로 적어야 되고, 탐구 역량은 전체적인 학업 과정에서의 기본적 학업 수학 역량,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 이렇게 뭐 탐구 활동과 관련된 융합적 사고 역량과 문제 해결 역량, 이런 것들을 본다. 이렇게 돼 있고, 공동체 역량은 뭐 똑같이 공동체 의식 및 리더십, 협업 및 소통 능력을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다른 대학들과 상당히 비슷하죠. 그리고 진로 역량이 한 45%, 학업 역량이 35%,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이 20% 정도로 학생을 평가하는 거. 요거가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숙명여대는 다른 대학들과 거의 흡사한 학생부 대체 서식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증빙자료 5장을 내는데 그 안에는 우리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이 많이 갖고 있는 AP 성적이나 IB 성적 낼 수 없고 SAT, ACT 성적도 제출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이 맞는 학생은 경희대 지원이 맞는 학생과 거의 비슷하다. 학교 성적은 괜찮은데 실제 IB 성적과 AP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 이 학생들이 숙대가 요구하는 학과목 활동과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숙명여대 양식에 맞는 학생부 대체 서식을 써서 지원할 수 있다. 이 해외고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도 당연히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전형이 바로 이 전형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숙명여대에 그 5개의 서류를 넣을 수 있는 학생부 대체 서식 증빙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역시 이 대하고 똑같죠. 5장 안에 서류들을 한 페이지에 하나씩, 한 페이지에 여러 개를 넣어서 5장으로 실제 내용은 15개에서 20개의 서류를 넣을 수 있게끔 서류 내용을 축약하고 좁혀서, 그리고 백자의 설명을 통해서 좀 서류를 강조할 수 있게끔 서류를 좀 독특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내가 지원한 학과에 맞춰서 진로 역량 서류를 예를 들어서 5장 중에 한 2장 정도를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진로 역량을 거기다 쓰고, 그러면 2장 안에 실제로는 뭐 5개에서 한 8개까지의 진로 역량 서류를 넣고, 그 다음에 탐구 역량, 학업 역량 서류는 한 장에다가 또는 뭐 2장에다가 나머지 부분을 넣고, 공동체 역량 서류는 한 장을 갖고 그 한 장에 본인이 비교과 활동한 거 여러 개를 쭉 헤드 중심으로 해서 나열을 해서 진로 2개, 한 8개 정도, 그 다음에 학업 2개인데 거기는 뭐 한 5개에서 6개 정도 이렇게 해도 되죠. 또는 진로 2장은 한 10개 정도, 그 다음 학업 2장에는 뭐 6개에서 8개 정도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서류는 한 장으로 해서 2장, 한 장에서 총 5장의 서류를 만들고, 그 안에 표준 학력 평가 시험 성적에 관해서는 넣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류를 만들어 오는 거. 이게 이제 그 숙명여자대학교의 학생부 대체 서식 증빙자료 준비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숙명여대는 진로 역량이 450점, 그 다음에 탐구 역량, 학업 역량이 350점, 공동체 역량이 200점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5장 안에 그 여러 가지 내용을 한 20개 정도 되는 내용을 압축해서 집어넣어서 뭐 20개 이상이 될 수도 있죠. 뭐 30개를 넣을 수도 있고,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다 다르죠.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숙대용 서류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학교. 이게 숙명여자대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과 그 숙명인재 전형의 면접형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숙명여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